유튜브 공식적인 첫 번째 영상이에요. 발가벗고 시작하자. 유치원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딱 키보드 위에 올렸는데 손이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거 나 문제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저의 유튜브 공식적인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느끼시고 저도 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아예 첫 번째 영상부터 발가벗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는 처음이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한 5만 명 정도의 부모님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씩 저의 불안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보시고 부모님들이 DM을 많이 주세요. 도움이 되었다,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이제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다가 이참에 한번 문꺼서 Q&A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첫 번째 영상으로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한 신문, 십답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질문 가끔 받으면 저를 되게 복잡하고 양가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에너지가 되게 높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 안에는 진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되게 높은 불안과 두려움이 약간 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해놓고 내가 그걸 왜 한다고 했지? 진짜 과거의 나를 원망한다. 약간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근데 또 안 하는 건 되게 아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상이 내적인 전쟁인 거예요. 하고 싶은데 두렵고, 두려운데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친정 부모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어린 시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새학기 되면 되게 아프고, 막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 학교 갈 때 되게 두려웠던 그런 기억들 있고요. 제가 유치원을 2번이나 중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울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유치원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하고 싶고 에너지도 많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실은 불안이 높고 두려움도 많은데 그럭저럭 잘 살아왔거든요. 아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이 이제 아이를 낳은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남들에게도 오는 그런 산후 우울,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게 이제 저한테 왔는데 우울감이 저한테는 약간 불안이 되게 크게 오는 형태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 감정이 엄청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잘 넘어간 것 같아요. 2년 전에 저한테 되게 크게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도 포지션이 막 계속 바뀌면서 엄청 걱정하고 불안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불안이 확 저한테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어떤 느꼈던 사인은 가장 먼저 뭐였냐면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문제가 연달아 오기 시작한 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몇 번이나 크게 낼 뻔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약간 늘 정신이 없고 붕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 왔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고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남편의 면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면도기를 들고 회사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진짜 심각한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은 이게 계속되면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딱 손을 딱 키보드 위에 올렸는데 손이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거 나 문제 있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심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알아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힘들구나. 힘들구나인데 저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막상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너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알면 불안하지 않겠죠. 불안하지 않고 불안에 압도되지 않겠죠. 내가 왜 이럴까?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갔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약물을 통해서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불안을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어떤 변화, 그다음에 불확실성 이런 데에 내가 압도됐구나. 내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서 내가 그때부터 이 걱정이 나보다 더 커지면서 이제 잠을 잘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내 일상생활에 어떤 지능, 기능 이런 데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망설여졌고 제가 그때 저한테 오던 부모님들의 마음을 되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권하거나 제가 이렇게 리퍼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리퍼를 잘 해드려도 왜 못 갔는지 알겠는 거예요. 일단 정신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나 정신과 가봐야겠어라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말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염려됐던 건 나는 근데 전문가로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신과를 가는 것이 내 커리어에 이상이 없을까? 괜찮을까?' 사실 그 걱정 쪼끔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건강해야 남들을 도와주는 깨끗한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이게 뭐 어때서?' 이게 내가 잘 극복하고 나면 부모님들을 만날 때 더 도움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음. 딱 가자마자 불안장애라고 진단받았어요. 근데 불안장애 중에서도 사회 불안장애.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서 좀 더 제가 극도의 불안을 많이 느끼는 거고 인제 쪼금 차이가 있다면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면 뭐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뭐 떨고 인제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강의는 하고 상담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 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엄청 썩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단명은 사회불안장애였습니다. 네. 약을 항우울제 그다음에 항불안제 이제 먹고 있고요. 이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게 뭐냐면 결국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가져오는 어떤 뇌의 신경회로들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호르몬 이런 걸 조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인제 작용에 영향을 주는데 궁극적으로 약은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가장 도움이 됐던 지점은 일단 저를 잘 재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잠부터 잘 자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자니까 이제 낮 시간에 조금 더 명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고 불안이 올 때 사인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라는 건 나의 상태를 이렇게 바닥에 있던 걸 약간 올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운동을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좀 사람들과 뭘 해야겠다.' 아니면 '사람들을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의지 이런 것들을 인제 실행할 수 있게끔 어떤 저의 이 신체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도움이 됐고 단 처음부터 딱 맞는 약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리통이 있을 때 이제 생리통 약을 사러 가면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잘 안 맞는 게 있고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항불안제, 뭐 항우울제라고 해도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저것 먹어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처음에 잘 맞으면 너무 좋은데 저도 한 3번 정도 변경한 다음에 저한테 약간 딱 맞는 상태를 찾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조금 좋아져서 약을 조절하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흔히 불안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약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뭐 운동이라든가 뭐 명상, 마음 챙김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약을 먹고 나서 한 2-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신체적으로 힘이 있는 게 확실히 불안을 견뎌내는 데에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T를 끊기 시작했어요. 물론 비싸죠. 비싸니까 자주는 못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PT를 끊어 놓고 그 사이에는 제가 운동하는 패턴을 조금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쨌든 불안하든 안 하든 돈이 아까우니까 '운동을 가게 된다.'라는 이제 효과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서 몸에 근력이 생기니까 '아 근육이라는 거는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되게 튼튼하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병행했던 거 그게 인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한테 불안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생각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들을 좀 정신과 선생님과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려고 하면 그 생각을 떠올린 다음에 스탑 이렇게 하는 연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몸에 이렇게 힘을 줬다가 이제 긴장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런 훈련 같은 걸 갈 때마다 좀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인제 혼자 있을 때 가끔 밤에 일하다가 이렇게 '온다, 온다.' 이런 느낌 들면은 이제 고런 것들을 쪼끔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일단 이제 진료를 보잖아요, 보통 병원을 가도. 그리고 필요하면 검사 같은 걸 하고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과도 가면 이제 검사하는데 인제 MMPI 같은 인제 다면적 인성 검사죠. 내 상태가 어떤지 쪼끔 문항이 많은 검사가 있어요. 근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 같은 걸 보면서 나의 현재 기능 수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안 상태여도 불안에 완전히 압도돼서 지금 인지나 기능이 망가진 상태일 수도 있고 불안이 있지만 지금 기능이 되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검사들을 좀 수행을 하게 돼요. 되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나 완전히 진짜 지금 진짜 완전 상태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검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나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첫 번째 회기 때 이제 면담을 하게 되고요. 그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좀 그다음 회기까지 약을 좀 먹고 오는 약간 요런 패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개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쪼끔 의사 선생님의 레퍼런스나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처음부터 의사나 병원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단순히 딱 약물만 처방을 받는 형태의 병원이다? 그러면은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약물만 주는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약물을 주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간단하게 내가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병원 안에 이제 뭐 불안 어떤 세션 뭐 그룹 상담 이런 게 인제 가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여기는 쪼끔 약물 외의 접근들을 같이 하는구나. 뭐 인지행동적인 접근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병원 분위기가 딱 알 수 있어요, 데스크 가면.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갔었어도 잘 맞지 않으면 검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과정을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 하다못해 이렇게 안마 마사지 받거나 피부과 이런 것도 안 맞으면 딴데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다. 이제 요런 이제 조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약물을 먹고 있지만 약물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건 내가 너무너무 바닥을 기어다니는 상태일 때 좀 나를 올려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약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졌으면 이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별도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마음 챙김이나 어떤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리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하면서 약물이 없을 때도 나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상태에서 배워나가시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 병원에 갈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약물을 평생 먹게 되면 어떡하죠?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배우면 끊을 수 있거든요. 줄여나가면서.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약물이라는 것을 먹을 때 항상 저도 이게 먹으면서 '아 씨 이거 언제까지 먹어?' 약간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줄여주고 끊자라고 할 때까지는 드셔야 하는 거예요. 약물을 먹으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오 좋아졌어.' 이러면서 끊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약물을 끊어 버리면 어느 순간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는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요.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어택이. 그래서 약물은요, 의사하고 같이 끊어가야 돼요. 의사가 줄여줄 기미가 안 보이면 저 이 약물 언제 끊을 수 있나요? 조금씩 줄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의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 요 두 가지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정신과를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정신과를 가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신과라는 이 단어에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정신과를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데는 저와 만나는 부모님들 때문도 있지만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빨리 간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조치를 미루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 아이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정신과에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그렇게 빨리 내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니까 '내가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상태를 회복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많으실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루빨리 더 좋은 상태를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 전화기 대신 면도기 갖고 온 얘기는 저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한테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이런 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사실은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이런 이제 불안과 우울은 언제나 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왔을 때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의 신문 십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친해지시고 용기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질문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또 한 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